안녕하세요. 오늘 행운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기를 바라면서 오늘 충치, 풍치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53세 되는 여자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사람의 이가 33개인가 32개인가 그런데 전체 흔들린대요. 이 전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피곤이 많대요.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졌죠. 피곤이 많다면 힘이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노 에너지가 없대. 노 에너지. 그래서 32개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통증이 오는지 3개를 뽑았대. 그래서 피고름이 나오고 구강 냄새가 염증이 아주 심화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서 3개를 뽑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체를 다 뽑고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약 4천만 원이 들어간대. 아래 위에 한 5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4천만 원 말고 그 1,000만 원만 나한테 주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막 졸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있죠. 그러면 이가 결국은 내가 그림을 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것이 옆에 붙어 있는 게 근육이죠.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뼈하고 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이 살이죠. 이 살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세포로 뭉쳐진 이 살과 이 뼈하고 붙은 것이 서로 따로따로 논다는 거죠. 이 뼈는 뼈대로 따로 놀고 여기 근육은 근육대로 따로 놀아요. 그러면 여기 이 밑에 무슨 강이 있어요? 침강이 있죠. 이 쿠션 역할을 하는 침이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따로따로 논다면 여기서 피도 나오고 냄새도 나고 또 뭐예요? 피고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침강에 부패균이 들어와서 세균이 여기야 이 뼈도 ఘ아먹고 이 세포에 살도 갉아먹은 거죠. 그러면 이 침강이 우리 이 밑에 이 속에 있는 이 체액이 pH를 유지 못해주고 또 유지를 못해주니까 이것이 결국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피가 나고 피고름이 나온다는 거죠. 냄새를 누가 먹었어? 힘줄 우리가 세포가 먹었죠. 뼈도 이 냄새를 먹었죠. 염증이 갉아먹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어? 부패균이 들어와서 이 잇몸과 살을 썩게 하죠. 근데 이 부패균을 병을 일으키는 균이죠. 이 균을 죽이고 다시는 독소 같은 걸 내놓지 못하게 냄새 같은 거 피고름을 냄새를 내놓지 못하면 유산균이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유산균과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지금 부패균하고 싸워야죠. 부패균은 뭐예요? 병을 일으키는 균이요. 이빨을 흔들흔들하게만 이게 살과 뼈가 붙은 것을 격리시키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있죠. 그래서 원인을 알면 이건 금세 고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뽑지 말고 이걸 고정시켜주고 이 살과 이걸 같이 이렇게 단단히 묶어줄게요. 어떡하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뼈와 우리가 폐는 어디 있어요? 여기 갈비뼈가 붙어 있죠. 이 머리 세포는 뭐가 붙어요? 이 번거지 뚜껑이 붙어 있죠. 머리뼈. 엉덩이는 누가 붙어 있어요? 생식기. 다
살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손은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뼈가 움직일 수 있게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살은 세포 혼자서 숨을 쉽니다. 혼자 숨 쉬고 혼자 배설하고 혼자 활동을 해요. 그러면 혼자 각자의 영양분이 섭취가 들어가야 되고 각자가 먹은 배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냄새와 이 피, 세균에 의해서 여기가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없고 또 배설할 수도 없고 영양소가 다 끊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 부패균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누가 이 여인을 부패균이 완전히 이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격리가 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유산균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 발효 리퀴드맥 있죠? 그 속에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아요. 윗속에 들어와도 우리 입속에 들어와도 절대 죽지 않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으라 그랬냐면요. 여러분이 소주잔 알죠? 예? 이런 소주잔. 여기다 원액을, 리퀴드맥 원액을 다는 조금 못되게 넣고서 입에다가 넣고 삼키지 말고 물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고 있으면은 그게 약 한 20% 됩니다. 저염고미 농도가 얼마나 짜요. 그래서 그 삼키지 말고 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침을 만들면 하고 있으면 한 1분 정도는 만들어요. 1분 좀 넘어 있으면요 입이 꽉 터져 침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침하고 이 리퀴드맥 거기 들어가면 침 속엔 부패균이 꽉 찼겠죠. 냄새가 나니까 이균을 막 죽여요. 막 살해라 죽여요. 유산균이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러면 이와 살과 분리된 속에 막 들어가겠죠. 누가? 발효균이. 들어가서 여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부패균하고. 그래서 하루에 10번만 그런 식으로 하라 했거든요. 다시 얘기입니다. 소주잔 3분의 1에다가 원액을 넣고 입에 넣고 침을 만들어서 한 2분 정도 참았다가 입이 꽉 차거든 생겨요. 그러면 이것이 이 유산균이 어디로 들어가? 위로 들어가죠. 근데 위도 좋아지겠죠. 소장으로 들어가겠죠. 간으로 들어가겠죠. 원액. 좋다. 온몸에 들어가 유산균이 들어가서 부패균하고 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회를 하면은 그리고 나서 너무 짜면은 마른 대추 있죠. 그게 천년 당분이거든요. 그거를 1개 정도를 씹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 대추를 10개 준비하고 이걸 10번을 먹어라. 근데요, 이렇게 해서 물을 안 먹고 원액만 침으로 섞여 나가면요, 갈증이 안 생겨요. 대추를 씹어서 갈증을 대추가 천년 당분이 갈증을 면하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만 해봐라. 일주일 아니면 열흘만 하면 여기에 있는 부패균이 다 죽고 병을 일으키는 기운, 독소 내는 기운이 다 유산균이 먹어쳐서 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만 해봐서 통증이 없어지고 피고름이 냄새가 없어지더니 이가 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너무 지금은 이 근육세포, 뼈세포가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걸 보고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알칼리 농도가 이 충치에 무너지면 부패균이 찾아온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이런 거는 치료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하면서 자연 치유 의력입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보고 배웠냐면은 사해바다에 우리 일행들이 놀러가 가지고 그 사해바다에 그 염분 짠 거를 이제 수영하다가 먹고서 이에 통증이 없어졌다. 이러는 소리를 듣고서 저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저가 해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환자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해봤더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경험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치료는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치료를 해봐서 끝까지 한 사람들 중에서 원체 많이 흔들리는 안 되고요. 그분은 32개의 일을 다 건졌어요. 완전히 건졌으니까 건졌다는 건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가끔씩 이렇게 이가 뭐 시리거나 그러면 역시 소주잔에다가 원액을 발효근을 집어넣고서 한참이다 삼킨대요. 한 서너 번 하면 또 시린 게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요. 여러분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그 대장에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 기운이 없죠. 탈진 상태에 들어가 철매고 몸이 아주 굉장히 말라 들어갑니다. 이 간에는 간염설사라는 건 세균설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에 충치부 대장염증, 설사를 많이 하고 식중독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번 여기서 봅시다. 소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항문이 여기 이렇게 있다면요. 이 대장이 이제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누가 있냐면 대장액이 있어요. 대장액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찌꺼기 변이 있겠죠. 음식물 변, 찌꺼기입니다. 이 변이. 그러면 이 대장의 이 여기에 부패균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감염이 돼 있을 때 감염, 이 세균이 여기 있는 물, 용액이 대장액을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대장액을 넣어가지고 이 세균이 부패균을 설사를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렇죠. 이 세균이 살려면 대장액을 이 변 있는 데 넣어줘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간염설사입니다. 이것을 간염설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시 보충을 안 해주죠. 저염금이라 같은 거 보충 안 해주니까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것이 이 물이 대장에서 결국은 썩은 물이 재흡수하면 바로 간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간염설사가 간염이 생기고 간염이 또 혈액으로 해독을 못하니까 다시 혈액으로 흘러들어가서 온몸을 돌다가 다시 대장으로 가고 대장에서 또다시 간으로 가고 혈액에서 온몸을 돌다가 그러니까 온 피가 다 썩었죠. 감염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중풍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모든 병이 다 병이 들어요. 간도 병 들었지, 대장도 병 들었지, 용종 생기죠. 대장에 치질이 생기죠. 대장염이 생기죠. 그러면 결과는 이 사람도 발효균이 들어와야겠죠. 이분도 똑같이 소주잔에다가 발효리키도맥을 유산균을 한 3분의 1을 섭취하고 침을 만들면서 이따가 삼켜버려요. 그렇게 해서 4회에 하면은 바로 소장을 타고 대장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부패된 균을 다 멸해버려요. 그럼 한 2, 3일만 하면 간염, 설사가 식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요, 오늘날 그 돼지 인플루엔자 있죠. 돼지가 노란 똥을 싸면서 간염 설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돼지가 죽는다거든요. 그 병에 걸린 거. 노란 똥을 싸면 간염 설사를 하면서 설사를 계속하다 돼지가 죽는데 그게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 ARV병이거든요. 아주 그 내성균이에요. 돼지 사료에는 항생제를 넣어서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돼지 인플루엔자, 이것이 간염, 세균이 이 속에 이렇게 많이 간염된 겁니다. 돼지에게도 만약에 발효리키드맥을 섭취하면은 발효균이니까 발효균과 부패균과 싸워서 이기니까 우리 가서 이러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도 없고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속에 부패균이 왔을 땐 우리 몸을, 온몸을 혈액을 다 썩게 만들면서 뼈도 금이 가면 낫지도 않고 붙지도 않고 척추측망증으로 이어지고 우리 몸이 세균이 점령돼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세균이 점령돼서 죽어가지 않으려면 결국 유산균과 발효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셔야 꼭 될 거지만 정보를 좀 빨리 드리는데 모든 약 업체들이요. 약으로는 저 병을 못 고치니까 약은 먹으면 우리 내성균이 생기죠. 부패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약회사들은 이제는 유산균을 만드는 이러한 제품들을 많이 만듭니다. 정제, 얘도 유산균이 들어있고 캡슐 속에도 유산균이 들어있고 요구르트에도 유산균이 들어있고 불가리수 우유에도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다 이용이 되면 좋은데 위에서 약한 유산균이 있고 위에서 강한 유산균이 있어요. 요구르트나 불가리수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위에서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가 위를 30년 동안 위를 내시경으로 내다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요구르트가 더 나쁘다. 유산균이 위에 들어오면서 죽는다. 그러면 요구르트에 설탕이 들어있다. 감미가 들어있다. 거기에 모든 우리가 섭취해서 안 될 그러한 모든 재료가 많이 삽입되어 있으니까 요구르트가 오히려 위장병을 발휘하고 부패균이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을 해독하는 기관이에 간을 해독할 수 있는 유산균, 또 어디에 신장에서는 우리를 분해하죠. 분해할 수 있는 이러한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만이 저염고미 농도 속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섭취해야만이 우리가 충치풍치 감염된 대장염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고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고미, 리퀴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속에 3.5%가 유지해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염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초나 똑같아요.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